일단 저희가 차트보다도 오늘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1만 달러에 제가 강력하게 매도벽이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위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껍게 매도벽이 세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이 가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 물량이 좀 던져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임의적으로 이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음. 있겠죠. 저희가 아래쪽에 이 그래프가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걸로 모든 고래들 아니면은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 그리고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가 저희가 갈색 고래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음. 갈색 고래의 움직임이 6월 4 일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강력하게 매수 구간이 뛰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재탈환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 음. 사실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가거나 또 우리 하나로 1억 5천 까지도 찍었는데, 이런 날이 되면은 "왜 올랐냐?" 되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네. 그럴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죠. 제가 항상 그래서 많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매수세가 많이 붙어서 오른 곳도 있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1 0만 에서 1 1만원 선 달러의 이 박스권을 뭐 하회하거나 돌파해야 음. 어쨌거나 박스권을 벗어나야 시장에 관심이 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셨는데, 이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 줘야 한다는 게 뭐냐면요. 가격의 방향성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렴을 음. 하다가 방향성이 튀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차트를 그때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 면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제 어느 갈피를 못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음. 저희는 지금 그 방향성을 상방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있었던 크립토 이슈를, 중요 이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이제 코인과 해서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자금의 대기 자금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지니우스 액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지니우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을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니우스 액트가 지금 하원은 이미 통과를 했고, 이 상원에서 민주당이 일부 반대 의견으로 계속해서 논의 중이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상원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찬성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니우스 액트 법안이 곧 발효가 음.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라고 말을 한다면 뭔가 규제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음. 기관같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시장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지니우스 액트 법안이 마련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법적 프레임이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음.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가 저희가 메타플래닛이라고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일종의 저희가 오늘 또 해볼 말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릴 만큼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일본의 상장 기업이에요. 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27년도까지 무려 7조 원을 조달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21만 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완전 초대형 계획을 밝혔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투자 차원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업 전략 자체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일본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사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22% 급등을 했고요. 종가는 15%로 음. 또 급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8,888 개에서 앞으로 24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대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종목들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 이야기를 주로 하냐라고 하면은 다음 장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볼링공과 핀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 시가총액을 크기로 환산한 거겠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를 넘겨섰고,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기타 등등 오만 이 알트코인을 합산한 게 1.1조 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의 절반 이상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스트래티지로 전환을 했어요. 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기업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불리지 않아요. 어 왜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그냥 스트래티지 이꼴 비트코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우회 경로를 통해서 스트래티지를 매입을 했어요. 자, 20년도부터 지금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입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회사를 이끄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죠. 자, 그렇다면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픽셀로 한번 들고 왔는데 이 픽셀 주황색 하나가 비트코인이 무려 1000개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 주황색 이 영역이 스트래티지의 물량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기타 등등 이 미국이 상장되어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지금 나스닥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 나머지 기업들의 개수예요. 지금 스트래티지 개수가 58만 개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와. 보니까 이 물량으로만 따지더라도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완전히 비트코인에 최강자죠. 몰입 올인을 했네요. 집중 전략을 아예 바꿨네요. 비트코인 거의 최강 맥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재미있는 밈이나 네. 짤을 이야기할 때 네네. 세일러 회장의 표정이나 사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왔거든요. 네. 제가 혹시 몰라서 방송이다 보니까 욕은 이렇게 묵음을 좀 아 처리를 네.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일러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앉아." 음. 그리고 입을 닫고 사.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재미있는 짤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세일러가 본인의 X 계정이죠. X 계정에 이렇게 올렸었어요. 자, 만약에 이는 팔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는 팔더라도 비트코인은 팔지 마라고 올렸더니 그 밑에 사진을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밈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빨 빠진 치아가 빠진 세일러 회장이죠. 그만큼 지금 스트래티지나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1045개, 약 1억 1020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요. 자, 25년 현재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률은 17%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총 5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는 약 407억 9천만 달러치를 이 평균 매입가는 7만 달러에 매수를 했다라고 시장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매입을 할 때마다 X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네. 본인 그리고 스트래티지 사이트에도 이렇게 올리곤 하는데 지금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이 가장 싼 시기다, 가장 저렴한 음. 시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스트레티지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설명을 해드릴 게 바로 스트레티지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트레티지가 자금 조달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일반 주식이 아니라 연간 10% 수익률이 보장된 우선주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서를 또 한 번 냈습니다. 자, STRD라는 이름의 이 우선주는 총 1,176만 주가 발행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무려 1조 3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당 발행가는 85달러에 나오고 있고요. 배당 기준은 100달러로 설정이 돼 있어서 연수익률이 10% 기준으로 일주당 연 10달러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지금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회사로 통해서 직접적인 매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모주,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티지를 보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을 좀 사고 싶어지나요? 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리플 그 변호사도 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어떻게 그 기사를 아셨죠?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코인의 여왕이신 아주 앵커님 덕분에 지금 코리니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관심도가 우리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그럼 코린셋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트를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비트코인이 저희가 또 말했던 이렇게 30일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네. 이게 또 한번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강력하게 상승세를 받았는데 심지어 비트코인이 지금 무려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차트가 어디로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사실 방향성이 어디로 터지는지 박스권 구간에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을 때 방향성이 30일 이평선을 맞고 올라간다. 사실 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1번.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제가 바라고 있는 구간이죠. 이대로 직통으로.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요. 가격의 방향성을 열어놓고 늘 대응 전략을 짜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고래들의 방향성으로 가져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 줘야 한다라는 음.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5분봉으로 보시더라도 6시 오전 6시 10분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때가 저희가 무역 협상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나스닥과의 오늘은 또 커플링 되는 현상을 음. 보여줬습니다. 아까 승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 구간, 어떻게 네. 보면 5분봉으로 봤을 때 박스권 구간인데 이때가 또 가격적으로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이 터지기 좋은 구간이에요. 단기적인 음. 반등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따지자면 전날 대비해서 64점까지 올라왔어요. 저희가 뭐 어제 한 56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꽤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중립 구간에서 60점 이상에서 우리가 그리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이 오늘은 탐욕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거래소 오픈했을 때 감정의 점수와 이 코인 마켓캡의 점수가 굉장히 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4% 가까이 올라줬고 거래량도 무려 38% 아까 오전장 기준에서는 40% 이상까지 한번 넘어줬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요. 저희가 어제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불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시즌 인덱스가 28점에서 31점까지 넘어오면서 알트코인 불장으로 조금 음.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은 한 80점 이상부터 여겨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멀었네요. 너무 갈 길이 멀었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 정도는 아직 완벽한 상승 정도가 아니다라고 음. 21 년도나 17 년도 불장을 겪어 보신 분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희 앵커님도 한번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이번에 또 들어오셨으니까 25 년도 불장을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글로벌 시장의 이슈와 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또 내일은 더 다양한 이슈를 한번 해 주실 거죠? 내일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내일 저희가 또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11만 달러를 다시 넘어서 음. 주고, 그리고 한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를 못 했어요. 이 김치 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못 넘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받길 바라면서 지금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한번 문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코인 랩소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